네, 오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참 힘들게도 찍는다.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기본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곡선 위에 한 점, x1, y1에서, 그리고 기울기가 일정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 얘네들은 어차피 접선과 관련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고, 그냥 다 간단하긴 하지만 이 중에 정말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여기는 세 번째 거.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당연히 또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를 좀 먼저 해보자. 곡선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 이렇게 생겼겠지? 어떤 점에서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얘들은 뭐 이런 식으로 접선한 게 그거볼게. 이 점을 뭐 x1, y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은 식 자체는 y는 fx였을 때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이 f 프라임 x1에 해당될 거니까 이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y는 기울기는 f 프라임 x1이 될 거고, 제한 점은 x-x1 더하기 뭐 fx1 이렇게 써지겠다. 이건 뭐 가장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라서 뭐 별로 어렵거나 그러진 않잖아. 네. 요즘에 이 점 대신에 t, ft도 많이 써가지고 이걸로도 일단 형식들 자체는 좀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어. y는 f'(t). 나중에 편값 정리랑 헷갈리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좀 잘 봐둘 것.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합성함수야. 곡선의 항상 두 번째로 만약에 y는 g의 fx 이렇게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위에 있는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것도 기울기 구해봤더니 g 프라임 fx1에다가 f 프라임 x1 네, x-x1 더하기 g의 fx 뭐 어차피 똑같고 그냥 합성함수 미분해서 기울기 구하고 점 대입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 한 개 구한다.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나중에 매개소식이 있을 수 있어. 매개소식 같은 경우는 x는 ft, y는 gt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일단 얘들 기울기 dx, dy 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 구한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구해보면 얘는 f'(t) 분의 g'(t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로 기울기를 써주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y는 f'(xt) 1 분의 뭐 g'(t) 1 하고 x-t1 그리고 t1보다는 x1이라고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 f(t1) 더하기 g(t1) 이렇게 써주겠다. 기본적으로 저희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합성함수
위에 있는 한 점, 그 다음 매개수식일 때 또 역시 나중에 이과가래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제 두 번째는 귤기가 일정할 때, 귤기가 m으로 일정할 때. 귤기가 접선의 귤기에 해당되는 것이 f'x니까 f'x는 m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한다. 이때 이 x값을 구해보면 이 x값이 바로 접점의 x좌표에 해당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있고 얘가 뭐 길게 m으로 일정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개 그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길게 m으로 일정한 애들 이런 점들을 찾아내는 거다. 이건 뭐 따로 할 얘기는 별로 없고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가서 얘는 따로 한번 더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게.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에 대한 얘기. 일단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인 방식을 한 개 소개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약식으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게. 이렇게 선이 있고 접선이 뭐 이렇게 있더래. 이런 식으로 접선이 뭐 이렇게 있더래. 여기는 점은 t, ft라고 한번 해보게. 우리는 지난 한전 요 점에서 p, q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이때 구하는 방법,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f't고 x-t 더하기 ft 이렇게 먼저 칠 텐데 여기 이 직선은 당연히 이 점을 대입하면 만족을 해야 되니까 대입을 해줬더니 q는 f't p-t 더하기 ft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t 값을 구하는 거다. 당연하지? 이 t값을 구할 거야. 이 t값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식을 살짝 다시 변형시켜서 다시 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ft만 남겨놓고 ft는 나머지 얘네들을 다 저쪽 이항시킬 거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이 f't 얘는 부호를 바꿀 거니까 t-p 플러스 q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식들은 이 식을 주로 쓸 거야. 처음부터 그냥 이 식을 딱 쓰고 시작할 건데 결국 이것을 만족시키는 t값을 구하면 이 t값이 바로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다. 만약에 이 접점 t값이 한 3개 나와. 그러면 이 p, q에서 그을 수 있는 접점이 3개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접선의 개수도 역시 3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x좌표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가 항상 일정해, 항상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갔으면 이제 새롭게 이 식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fx는 f'x x-p 플러스 q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세요 하는 거랑 결국 똑같다는 거지. 아까 말했던 t 대신에 지금 이제 x 써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써서 앞으로 얘는 수투를 할 때든 미적분을 할 때든 언제든지 곡선밖에 한 점에서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연습을 좀 해보자. 자, 연습으로는 319번을 한번 풀어보게. 319번은 생각보다 엄청 어렵거든. 지금도 마플 같은 책에서는 이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로 아직도 들어가 있어. 이게 정말 어렵냐 그러면 정말 어려운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항상 들어가 있다니까 이 문제가 최고난도 문제로. 319번 좀 정리 좀 해보고 319번 fx는
x제곱 x-2의 제곱 뭐 이렇게 생겼대. 아직 하나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써보는 건데 0과 2 사이의 모든 실수 x에서 fx가 같거나 크다 이렇게 f't 예, x-t 플러스 ft 이렇게 생겼대.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t의 집합 은 p에서 p하고 q 사이에 있는데 이때 pq 값을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예요. 얘를 문제를 딱 보니까 일단 이 식이 맨 처음에 이게 여러 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 편겹 정리랑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얘를 가만히 쳐다봤더니 여기는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y는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t, ft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고 이쪽에 있는 것은 뭐 y는 fx 이렇게 생겨 있는 거.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 이쪽에다 좀만 그려보자. 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빵이고 이게 지금 이제 2고 이렇게 이거하고 t, ft에서 접선을 한 게 이렇게 그었더니 t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가 0과 2 사이에서 0하고 2 사이에서 이 빨갱이가 이게 지금 이제 빨갱인데 이 빨갱이 접선이 이 함수 fx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빨갱이가 얘가 항상 이 지금 이제 이 노랭이 위에 있지 0과 2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건 지금 이제 만족해. 이렇게 만족하는 이런 t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네. 이 t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하는 게. 그럼 쟤를 빨갱이를 막 움직여 볼 거거든. 그랬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을 거냐. 카메라 쳐다보면 얘를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거. 이때도 역시 만족하고 있고 여전히 이 0하고 2 사이에서는 접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럼 쭉 내려서 어디까지 갈 건가 하고 봤더니 바로 0에서 이렇게 접선을 여기까지. 또 반대쪽에서는 그럼 2에서 이렇게 또 대칭벽이 생겨서 2에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갖고 여기 있을 때 t 값의 범위는 이 사이에 있을 거다. 그치? 그러면 문제를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같이 여기 빵빵에서 그은 이 빵빵에서 그은 이 접선에서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될 거니까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빵빵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볼게. 아까 기본식은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fx는 f'(x) x-p 플러스 q 이렇게 쓴다고 했었는데 이때 p와 q 대신에 빵빵이 들어갈 거니까 결국 이 식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것을 만족하는 x좌표를 구하면 이 x좌표가 바로 접점의 x좌표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fx x제곱 x-2의 제곱 이거고 f'(x) 얘를 미분할 건데 사실은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미분해도 괜찮고 이게 극값에 해당되는 것들이 0하고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1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바로 쓸 수도 있어. x, x-1, x-2 이 값이 f'(x) 이걸 빵을 만족하는 세 개의 근이거든. 그 다음에 애초에 x 4승 어쩌고 나왔기 때문에 초고차항 계수는 4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 값이 f'(x) 얘는 fx 그 다음에 거기에 x를 이렇게 곱해서 하면 이게 빵빵에서 그은 접선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한 기본식이 되는 거다. 이제 얘를 쭉 정리해 보면 x제곱 없앨 거고 x- 이렇게 없애고 나면 x-2는 4x-4라서 결국 x값은 3x는 2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것은 3x는 플러스 2가 돼서 x는 3분의 2야.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여기 접점의 좌표를 구해봤더니 이 값이
3분의 2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 3분의 1을 찾고 나면 결과적으로 여기 2는 대칭되게 생겼으니까 요만큼 3분의 2였으면 얘도 3분의 2만큼 떨어져 있을 거거든. 그래서 결국 얘는 3분의 4야 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어. 그 P값하고 Q값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지. 문제에서 봤던 것은 36 PQ값을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여기 얘네를 곱하면 얼마게? 32? 네, 이렇게 만나시겠대. 나는 계산 안 해봐서 몰라. 네, 이렇게 풀면 얘는 엄청 간단하잖아? 그지? 네. 또 이제 이번엔 다른 문제 한번 해보게.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317번? 317번 한번 해보자. 317번. 자, 317번을 일단 풀어봅시다. n은 4,a에서 곡선 y는 x 3승의 세개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어. 자,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는데 4,a 그러면 뭐 여기 이 정도 있겠지? 4, 빵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해보래.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이런 접선에 대한 생각을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fx는 x 3승은 얘를 미분한 3x제곱 x-4 플러스 a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게 접선 3개를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x값이 3개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정리를 해보자. 정리해봤더니 얘는 이렇게 했더니 3x 3승 넘기면 마이너스 2x 3승 하고 저쪽 넘겨주면 플러스 12 x제곱 이걸 a 이렇게 넣어지겠네. 얘들의 그래프는 얘는 마이너스 2x에 x제곱에 x 마이너스 6 이렇게 넣어질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빵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나눠지겠네. 자, 이게 서단 3개의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y는 a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많이 드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요것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거 찾는 방법은 엄청 간단해서 원래 이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게 2, 이게 4가 돼서 이 값이 이제 4일 때인데 4일 때 함수값을 구하면 그냥 구할 수 있다. 자, 여기다 4를 대입해 봤더니 4 대입하면 얼마냐? 좀 마이너스 2 해서 이쪽은 플러스 4, 4의 3승 64겠네 이게. 결국 a 값이 0보다는 아니 a 값이 0보다는 커서 64보다는 작아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 범위 안에 있으면 항상 서단 3개 실근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어떤 애들 여기 왜 사냐, 이건 뭐 극대값을 지금 찾은 건데 이건 3참수의 기본 성질로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건데 그때 또 따로 있다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게, 이 문제는. 자, 네 번째 할 것은 공통 접선과 관계되는 거예요. 공통 접선은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겨 있고, 하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공통으로 접하고 있을 때에 대한 얘기.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gx일 때, 일단 이걸 이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알파 값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얘는 제일 첫 번째
F 알파하고 G 알파가 일단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F 프라임 알파하고 G 프라임 알파가 같아야 돼.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알파 값을 구한다. 이게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각각 대입하면 얘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런 애들이 엄청 좀 피곤한 애들인데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접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을 거고, 이렇게 접선을 긋고 이 값을 한 개를 알파, 한 개를 베타, 이렇게 했을 때 y는 fx, y는 gx. 공통 접선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생겨있는 것들이 가장 피곤한 애들, 스타일 자체가.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일단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똑같으니까 f 프라임 알파라고 하는 거하고 g 프라임 베타가 같아야 돼 라고 하는 식의 한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점, 알파일 때하고 베타일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도 역시 f 프라임 알파 또는 g 프라임 베타랑 똑같으니까 이 기울기가 똑같아. 이용해서 식을 쓴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네, g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이렇게. 그래서 는액에서 두 개 있으니까 식은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알파 값, 베타 값을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해. 불편한데 어쨌든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과들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한 문제로 이런 형태를 2017년인가 출제했던 적이 있어. 30번 문제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긴 해야 돼. 뭐 수2에서 나올 건지는 가끔 나오긴 하겠지. 이제 팁. 아까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렇게 구하기에는 어떤 것들은 몇 가지 좀 알고 있는 것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하나는 이렇게 있고, 또 이차 함수가 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둘 다 똑같이 y는 ax제곱 어쩌고저쩌고, y는 a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최고 차항에서 똑같으면 두 개 이차 함수는 서로 합동이야. 그래서 평행이동만 시켜놓은 거거든.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얘네들의 공통 접선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공통 접선을 구하세요. 이것도 생각보다 불편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이차 함수에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얘도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꼭점끼리 서로 연결시켜. 이게 바로 이 빨갱이의 접선의 기울기랑 평행이 항상. 그래서 이 꼭점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한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1번이야. 합동일 때만요? 합동일 때만. 어차피 그 외에는 다르게 풀 수 없어. 두 번째. 얘가 똑같은 애인데, 이번에 한 개가 이렇게 엎어져 있어. 그랬을 때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그어질 텐데, 이렇게 점이 있을 거거든. 이때 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똑같이 쟤랑 똑같이 이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찾아. 그래서 꼭점끼리 연결을 해. 이 꼭지점의 중점을 구하면, 그림은 좀 이상한데, 이 꼭지점의 중점이 이 빨갱이끼리의 교점이기도 해. 여기. 그래서 꼭지점의 중점을 구해가지고 이 PQ, 그럼 곡선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으로 얘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전체적으로 공통 접선까지는 전체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전곡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아이고. 변곡 접선에 대한 얘기를. 이 변곡 접선은 조금만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자. 자, 이제 변곡 접선. 일단 변곡 접선에서 일단 변곡점, 변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 그림 이상하다. 다 지워졌어. 다시 해, 그냥. 접선. 아까 같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곡선이 이렇게 일단 접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 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가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얘는 곡선이 변하는 점이란 뜻이야. 곡선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냐? 위로 블록이었던 것이 아래로 블록으로, 아래로 블록이었던 것이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곡선이 변하는 점. 미분의 세계에서는 항상 이런 모든 그래프들은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의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변하는 이런 점들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미적분에서는 F2'X 이걸 빵이 되면서 얘네 부호가 변하는 점들을 나중에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런 변곡 점과 이런 직선, 이 변곡 접선은 도대체 변곡 접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 변곡 접선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결정한다. 접선의 개수를 결정해. 봐봐, 예를 들어서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해보자. 그림이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해보자. 그냥 이메일 그래프 한 개를 그려볼게. 그래프는 한 개는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어떤 점이 이런 데서 막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러면 접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 빵개 있거든. 이런 데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런 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이쪽 두 개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거든. 이런 데서 접선을 그어보면 뭐 또 이렇게 한 개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얘가 도대체 어디 있었을 때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변곡 접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변곡점에서 접선 한 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변곡점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이런 데서 접선 이렇게 한 개를 그려. 이렇게 한 개를 그려보면 그림은 좀 이상한데 뭐야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네. 이쪽에서 그것은 접선은 한 개, 두 개 그을 수 있고, 이 점에서 그 접선은 한 개 있고, 이런 점에서 그것은 접선은 빵개 있고, 이런 점에서는 뭐 한 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쪽으로 뭐 한 개 그을 수 있겠지? 한 개 그을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쪽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변곡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곡 접선이다.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좀 매끈하게 잘 그려줄 것. 자, 봐봐.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 어디냐면 아까 300
317번이야. 317번을 보면 아까도 우리가 317번을 풀어봤었잖아. 317번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으로 아까 문제를 풀어봤었단 말이야. 이것을 변곡 접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y는 x 3승 이렇게 그래프를 한 개 그리고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콤마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한 4라고 해보자. 여기 어딘가에 이런 점이 있대. 4콤마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 그었을 때 접선은 뭐 그 접선에게 3개 그을 수 있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봐봐. 일단 fx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얘가 움직이고 있는 선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계는 이 선, 경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점에서의,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그어볼 거야. 그래서 이 점이 경계값이 되는 거다. 자, 이런 데서 접선을 그어보면 빵 게 있어. 이 점에 접선을 그으면 얘는 이렇게 해서 얘는 한 개 그을 수 있어. 아니다, 한 개, 2개 아이고, 잠깐. 말을 좀 잘못했어. 봤더니, 이 바깥쪽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은 접선이 이렇게 그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한 개 그을 수 있고,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은 이거 한 개, 이거 2개, 이렇게 해서 2개 그을 수 있고, 이런 데서 그어보면 한 개, 2개, 저 이쪽으로 3개 이렇게 그을 수 있어.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거 밑으로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은 한 개, 2개가 있을 거고, 이런데 이 밑에서 또 그을 수 있는 것들은 한 개만 그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까 문제에서 x 3승에 4,2에서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3개 그을 수 있는 데는 그냥 여기 이만큼이 3개를 그을 수 있는 영역이야.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해봤다. a는 0보다는 커서 여기 4일 때 함수값을 구해봤다. 여기다 4일 때 함수값 대입했더니 64가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변곡 접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건데 그림은 좀 어설프긴 하다.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보자.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생겼고 어떤 선이 이런 선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예를 들어 뭐 얘는 뭐 a, k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어딘가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그 경계선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얘는 바로 그냥 변곡점 한 개 찾아가지고 이런 점 한 개 찾아가지고 이렇게 긋고 밑으로 이렇게 긋는다. 자, 그래서 경계가 되는 값은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런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 한 개, 2개 얘는 그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한 개, 2개. 아, 이렇게 자꾸 왜 그래? 이쪽으로도 그을 수 있어. 3개 그을 수 있다. 자꾸 얘는 3개 그을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쪽 한 개, 2개 그을 수 있고 이런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을 구했더니 얘는 한 개 그을 수 있고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점을 구했더니 얘는 한 개, 2개 그을 수 있고 이런 점에서는 한 개, 2개, 3개 그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3개를 그을 수 있는 거고 접선 만약에 2개 긋게 하는 a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 a 값들이 만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예전에 수능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과 애들 시험 문제 있었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갖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어.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 그때 어디였지? Y축에서 그은 접선이었나? 뭐 이렇게 되게 좀 애매한데 그림이 왜 기억이 좀 애매하냐 이렇게 이 라인에서 얘가 움직였을 때 이 라인에서 움직였을 때 그럼 그것은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접선은 뭐 대충 그러면 경계가 되는 한계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위로 불러이고 여기 아래로 불러이고 이런 데서 접선 한계 이렇게 그을 거야. 이렇게 한계를 그어보면 여기가 또 다른 경계선. 그 다음에 이쪽 어딘가도 변곡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만나 여기 한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변곡점 한계가 있어가지고 쭉 가서 이제 이 축하고 만나는 선 어딘가에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경계선 얘 같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경계선을 결정하고 나면 이제 문제 풀 때도 훨씬 쉽게 하고 이게 2015년 수능이었나? 네. 자, 318번 문제가 꽤나 어려운 문제고 너는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자, 이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봐.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를 한 2분 정도 읽어보고 공포인트를 해봐서 어떻게 하면 얘가 되겠다 라고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오. 자, 318번을 봤더니 fx는 x3승 더하기 3x 제곱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가번 조건을 봤더니 마이너스 4,1을 지나고 이거 접한 직선이 3개 있대.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대. 마이너스 4,2에서. 그리고 3개 접선의 길게 곱은 음수래.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 일단 fx라고 하는 것이 x 3승 더하기 3x 제곱이라서 x제곱에 x 플러스 3 이렇게 그럴 거고 얘네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겠네. 이쪽에다 그냥 크게 그려보자. 대충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거 이게 마이너스 3이야. 얘가 움직이고 있는 선 어디냐면 마이너스 4,1에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4는 좀 과장되게 그냥 이 정도에서 이렇게 그린다고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4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서 접선을 그려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접선을 그려가지고 접선을 3개가 있게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접선을 3개를 구하려고 봤더니 일단 경계값들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경계값은 일단 교점에서 한 군데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올 곳은 변곡 접선을 그려가지고 접선을 열려서 변곡점이 여기 이렇게 쓸 거니까 여기서 변곡점 한 개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그림을 살짝 한 개 그려봤더니 이런 사이에서 접선 한 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그래서 3개를 그을 수가 있더래. 결국 3개를 그을 수 있는 곳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애들에서는 이제 3개를 구할 수가 있었어.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일단 얘 위치는 잡을 수 있거든.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조건이 한 개 더 있어. 어떤 조건이 더 있냐면 새 접선의 길이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데서 접선을 그려봤더니 이런 데서 이렇게 접선을 그려봤더니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얘는 음수가 되는 거지. 어라? 그래? 이런 데서 접선을 그어보면 얘는 플러스, 이쪽도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쪽도 플러스. 곱이 음수가 되려면 두 개가 플러스고 한 개가 마이너스가 되면 일단 가능해. 그래? 그리고 봤더니 그러면 그냥 여기 있네. 여기서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그어봤더니 요 선하고 요 선에서
있는 이 내부에서는 접선을 이렇게 한 개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 또 플러스 두 개랑 마이너스 한 개를 그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범위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이 범위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해 갔어? 네. 그러면 이때 극대값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3이고 0이니까 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이쪽은 1에다가 4, 이 값이 4라고 하는 값이네. 그래서 결국 i 값의 범위가 0보다는 커서 4보다 작아. 그러면 결국 접선 기울기의 급이 음수가 되게끔 3개 그을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두 문제만 풀고 좀 쉽시다. 두 문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 살짝 복습 겸 정리 겸 해서 기초 문제들을 몇 개만 풀어볼 텐데, 풀어봐야 되는 첫 번째 문제는 엄청 간단한 78번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 좌표 평면에서 y는 x 3승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 야, 얘를 보는 순간 세근의 합은 항상 빵이네 라는 생각 들긴 해. 이것과 직선 y는 mx가 서로 접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을 정하면 그 접점의 좌표는 이거래. 알파, 베타래. 기울기하고 알파하고 베타 값을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야. 일단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있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 이렇게 있는데 0일 때 16이라서 대충 그렇게 대충 이렇게 그렸다고 해보자. 서로 접하도록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값을 알파, 그때 기울기를 m이라고 얘기를 하겠대. 이걸 보면서 애들이 식을 좀 세우긴 하는데, 이건 결국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냐면, 얘는 여기 있는 빵빵, 이게 f 프라임 x가 m이야 뭐 이딴 식으로 놓고 풀면 안 되고, 이게 빵빵에서 그은 접선이야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자, 빵빵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fx는 f 프라임 x 곱하기 x 마이너스 빵 플러스 빵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fx가 어디 있어? 네, x 3승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 이거는 얘를 미분한 3x제곱 마이너스 10의 x 마이너스 빵 플러스 빵 이렇게. 이것을 만족한 x값을 구해주면 이 x값이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다. 결국 이쪽 다 정리해줬더니 결국 2x제곱 곱이 뭐야 이게 16? x는 결국 2야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접점의 x좌표가 2래. 이게 바로 알파 값이야. 자, 이때 이 점의 좌표는 뭐 2일 때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을 해줬더니 8 마이너스 20 플러스 16. 그래서 얼마게? 자, 8 마이너스 20 플러스 16 플러스 4 4 이렇게. 그지? 네.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달래. 기울기는 어딨냐? 기울기는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이게 f 프라임 x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다 2를 대입했더니 c-10 해서 얘는 2라고 하는 값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 얘네들 제곱값들을 구하세요. 4, 4, 16 그래서 24가 만들어지겠네.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그 예비 수능으로 출제했던 문제였었는데, 문제 자체는 엄청 간단하잖아. 근데 이 문제를 애들이 전부 다 f 프라임 x는 m 이런 식으로 놓고 풀어가지고 결국 못 푼 애들이 엄청 많았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어. 문제는 엄청 단순하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몇 가지 유용한 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 fx라고 하는 것이 a빵, a1x, a2x제곱 뭐 이런 식으로
A3, X3승, 뭐 A4, X4승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때 이 각각에 있는 이런 개수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야.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제일 첫 번째 A빵은 당연히 F빵이 되겠지? 0에서의 Y값, 그러니까 Y 절편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A1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F'X를 구해보면 이게 A1 더하기 뭐 2배의 AEX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갈 거잖아. 그때 A1이 F' 빵이니까 얘는 F' 빵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긴 또 그래서 F' 빵은 당연히 0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 있는 AE라고 하는 것은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F'X. 그러면 이게 2배의 A2 더하기 3배의 A3 틀렸어. 3배의 A3이 아니고 3 곱하기 2 A3 X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얘가 그 뭐냐, F2' 빵에다가 나누기 100 이렇게 할 거고, 같은 방식으로 쭉 진행을 해보면 여기는 A3은 F를 3번 미분한 거 빵에 뭐 3팩토리 이런 식으로. 그 이상은 기하학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얘가 결국 뭐냐, 아까 얘는 Y 절편이고 얘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고 얘는 0에서 오목볼록이고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직접 하진 못해. 이건 직접은 할 수 없는데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부호를 나중에 결정하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차함수 썼던 거 있잖아.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뭐 x축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해보자. y축이. 그랬을 때 ax제곱 bx 플러스 c, 얘네 부호를 결정하고 싶어.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아까 그냥 이 0일 때를 봐. 이 y 봤더니 이 새끼는 마이너스네. 접선의 기울기를 봤더니 얘도 역시 이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도 역시 마이너스네.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여기에서 이렇게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플러스야. 가 되는 거지. 자, 다시 여기서 A2에 해당되는 값들이 아래로 볼록이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거고, 위로 볼록이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하는 것은 뭐 별로 어렵진 않았지? 이게 3차함수가 됐든 4차함수가 됐든 전부 다 이렇게 할 거야. 만약 4차함수였다. 4차함수였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층은 뭐 여기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식 자체는 AX 4승, AX 4승, BX 3승, CX 제곱, DX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일단 Y절편은 플러스, 기울기도 플러스, 그 다음 C값에 해당되는 이렇게 위로 블록이니까 얘도 플러스, 아래로, 위로 블록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초고차의 개수는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b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b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근과 계산계를 이용할 건데 이런 식으로 처리해. 여기 얘네 4개의 근을 봤더니 4개의 근이 얘네를 다 더해주면 그냥 대충 다 더해서 4개 근의 합이 플러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4개 합이 다 플러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4근의 합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게 0보다 커. 그러면 a도 플러스니까 결국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근과 계산계를 이용해서 또 각각 개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a값, b값, c값, d값, e값의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몸에 익숙하게 해야 되는 거고 언제든지 구해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다 부호 판정들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을 좀 해놓을 것. 자, 팁 2번째. 글씨 색깔이 그냥 지 맘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가네. 2번째는 3참수의 기본 성질에 대한 얘기. 삼참수는 기본적으로 대칭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는 거냐. 얘네들은 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대략 그리고 대충 선을 그려볼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렸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 되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네들은 항상 이 길이가 모두 똑같아. 똑같아. 당연히 이 길이도 뭐 대칭이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이게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쓰여. 우리가 보통 식을 쓸 때 뭐 y는 x제곱에 x-3이야.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뭐 당연히 그냥 뭐 이렇게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어가지고 얘가 그림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이게 3이고 이게 지금 0이야. 이렇게. 그때 극대값이나 어떤 극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네들은 그냥 별거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자른다. 그냥 이렇게 잘라보면 요 길이가 다 똑같아. 그래서 이 값은 당연히 2가 될 거고 2일 때를 여기다 실제로 여기다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구태여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 또 얘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렇게 잘라 또 하나 선을 그어보면 당연히 이 선하고 이 선들이 또 다 똑같으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림은 이상하지? 근데 이렇게 그린다는 거. 이 그림만 그러냐? 안 그래. 모든 3참수는 봐봐. 구태 이렇게 꼭 옆으로 돼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세로로 이제 옆으로 돼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는데 선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 요점 해서 이렇게 선을 쭉 내려보면 여기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만나는 요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쭉 이렇게 만나는 여기 그 다음에 정 가운데에서 만나는 이렇게 이 길이가 항상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다.
그냥 뭐 이 정도는 대충 알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 개 풀어보게.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작년 수능 문제. 문과 애들 작년 수능 30번이었나?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게. 봐봐 이제. 작년 수능 문제에 해당되는 375번 문제를 보면 375번이야. 자, 이 375번은 잘 풀었던 애들도 있지만 잘 못 풀었던 애들도 많거든. 일단 한번 문제부터 보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첫 번째는 fx-x 이것의 근의 개수가 2개 있고 그리고 fx는 -x 이것의 근의 개수도 2개 있대. 그리고 f빵은 빵이고 이거 원점을 지나네. 또 이게 x랑 -x도 지금 다 원점을 지나고 있는데 그 다음 또 f'일은 1이래.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을 자 이랬을 때 f3의 값을 구하시 하는 게 문제야. f3은 얼마냐? 이렇게. 이 말은 당연히 그냥 fx를 다 결정을 해야 되겠지? fx를 결정하면 뭐 되는 거라서 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이 조건에 맞는 그림을 나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대략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왠지 될 것 같은 생각?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고 아이고 y는 -x 그림 좀 잘못 그렸다. y는 -x의 그림을 이렇게 한 개 그려볼게. 그럼 y는 x에서 근 2개를 갖고 그리고 -x하고 또 근을 2개 갖도록 그림을 그릴 거라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게. 대략 얘가 왠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y는 x하고의 근도 2군데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y는 -x하고의 근도 2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대략 그림을 그려봤어 이렇게. 그래? 이걸 보면 야 이제 거의 다 풀지 않았어? 왜냐면 일단 여기 근 한 개를 근은 빵이니까 빵이라고 한 개 잡고 여기 이 값은 뭐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이 값은 또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본적으로 3참수가 됐든 4참수가 됐든 어떤 직선하고의 교점이 만들어졌을 때 모든 근들의 합은 항상 일정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런 일정에 이거 이용해서 풀 거고 그 다음에 얘가 F'일은 또 1이었거든? 이것도 활용해 볼게. 봐봐. F'일이 1이니까 접선의 길 1에서의 접선의 길 1이니까 근데 기울기 1인 직선이 이 y는 x라고 하는 것도 기울기 1이거든. 그래서 얘랑 평행두개의 선을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이 새끼가 1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1일 때 접선의 길 1인 거. 그래? 그러면 이 그림 이제 다 했는데 봐봐. 이게 쪼개놓고 볼게.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 0에서 지금 현재 0에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생겨갖고 요 값이 1이래. 요 값이 0이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성질 보면 여기 이렇게 잘라보면 요 길이 여기가 다 똑같거든. 그러면 이게 0이고 이게 1이니까 여기 있는 값은 얼마야? 2분의 3? 2분의 3이 되겠네. 요가 베타가 2분의 3이야 를 알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자, 베타가 2분의 3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이제 일단 이 fx하고 y는 x하고 직선이 만나는 세 근이 0하고 그 다음에 또 0하고 2분의 3 이게 세 근이거든. 이 세 근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네, 2분의 3은 항상 일정해. 그럼 이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그 y는 fx 저 빨갱이하고 y는 -x하고 이 -x하고 얘하고 만나는 이 모든 근들의 합하고도
당연히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근들의 합은 얼마냐면 세 근이 0하고 알파하고 알파가 세 근이니까 결국 알파라고 하는 값은 4분의 3이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4분의 3이네? 그러면 이제 다 풀었어. 다 풀었어. 뭘 다 풀었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것이 어차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fx였었잖아.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면 fx 플러스 x는 이거 이걸 빵은 3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 3개의 실근이 지금 이제 0하고 알파가 돼서 이게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최고차에서 얼마인지 모르니까 k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자 이제 k 값만 구하면 돼. k 값만 구하면 돼. 그리고 그래? 그래 봤더니 자 이것만 구하면 돼서 이제 k 값만 구하기 위해서 양변 미분해서 이제 아직 제대로 사정하지 않은 게 얘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자. 물론 또 F'빵은 여기는 안 써있지만 F'빵도 1이거든. 이거 이용해도 괜찮아. 우린 K값만 구하면 되니까. 자, 한번 미분해보자. 양변을 F'X 플러스 1은 K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거하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래서 X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여기다 0 대입해주면 아니면 또는 1 대입해주면 그 값이 1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했더니 얘는 1이고 그래서 이쪽은 2가 되고 K에다가 이쪽에다 0을 대입해줬더니 이 뒤에는 얘네들은 없어질 거고 남는 것은 쟤만 남아서 이것만 남아서 16분의 9 그래서 결국 K라고 하는 값은 9분의 32야. 자, K 값 다 알았으니까 이제 F3 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결국 F3 더하기 3은 얘는 3 더하기 3은 9분의 32에다가 그리고 3을 대입할 거니까 3에다가 3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4분의 9의 제곱 이렇게. 얘를 계산했더니 9가 이렇게 없어질 거고 얘는 32에서 얘가 2 남을 거고 얘는 54. 그래서 결국 F3이라고 하는 값은 51이야.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아이고. 자, 375번을 풀어봤는데 막 풀이는 엄청 어슬하지만 얘를 차근차근 풀어보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냐? 그럼 어렵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좀 전에 공부했던 그 기본식들을 이용해서 다 그냥 가볍게 하나씩 찾아낼 수 있거든. 결국 이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래프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개씩 찾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씩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순서에 맞춰 하나씩 차근차근. 이 문제는 그냥 접선과 관련돼서 또 이 fx와 관련돼서 우리가 3참수와 관련돼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활용한 좀 나름 괜찮은 그런 형태의 문제. 너네들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렇게 연습해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성질을 얘기할 텐데 마지막 성질은 세 번째. 이번엔 뭐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미분했을 때 어떤 접선의 기울기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자. 어떤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값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얘를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는 최고차항계수 a도 붙여줘야 되겠다. a는 앞에다 놓고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베타 이렇게. 자, 이 상황에서 f 프라임 알파 라고 하는 것은 이상해. 자, f 프라임 알파 라고 하는 것은 알파를 쭉 대입했던 a에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 그리고 f 프라임 베타 라고 하는 값은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그리고 f 프라임 감마는 a에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들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3차함수는 대충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렸어. 색깔이 없어졌어. 자, 그랬을 때 이때 얘네들의 요정 이 값을 예를 들어서 알파, 얘를 베타, 얘를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 접선 이 기울기가 얼마냐? 이 기울기는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에다가 a 값을 곱하면 된대. 또 이 점에서 감마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구해보면 이 점에서 접선은 또 얘는 감마 빼기 베타랑 감마 마이너스 알파랑 이거 곱하면 된대. 또 이 점에서의 접선은 네,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거기다 초고차항 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조금 무슨 말이 약간 애매하긴 하지? 이제 다시 얘를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더래. 이게 이렇게 또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뭐 1이라고 잡고 얘는 3이라고 잡고 얘는 4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초고차항 계수는 뭐 2라고 한번 해볼까? y는 2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어. 함수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초고차항 계수는 2야.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대. 얘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이게 2, 요만큼이 3이라서 두 개 곱하면 2하고 3이라서 얘는 6. 거기다가 a를 곱해줄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12라고 하는 값이야. 여기서 접선을 구하고 싶어. 그랬더니 얘는 요 길이 1, 요 길이 3이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곱하면 이게 3이고 거기다 1을 해서 얘는 기울기가 6이라고 하는 거야. 요점의 접선은 어떻게 되냐? 이쪽은 오른쪽으로는 1만큼, 왼쪽으로는 2만큼.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구 곱해서 거기다가 또 2배를 할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4가 기울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얘만 그러냐? 안 그래. 이거 관련되어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있는 뭐 한 4차 함수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볼까? 아무거나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한 5 정도, 한 6 정도 된다고 해보자. 대충 이렇게. 그랬을 때 니네 구하고 싶은 접선의 길이를 구해. 예를 들어서 나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얘는 초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한번 해보자. 1 초고차항 계수는 이때 접선의 길이는 얼마냐? 그랬더니 얘는 2, 얘는 3, 얘는 얼마 이게? 얘는 5. 그런데 얘가 지금 여기서 이쪽에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개 있어.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래서 결국 2, 3, 3, 5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이게 90이네. 오, 기울기가
90이야 이렇게. 이런 데에서 접선을 또 구하고 싶다. 이런 데의 접선. 이런 데의 접선을 구하려면 네. 이쪽으로는 얘는 이만큼이고 이쪽으로는 얘가 얼마냐. 얘는 1이고 얘는 또 한 번 또 가야 되지. 또 1이고 그리고 이만큼이 지금 이제 3이고 이걸 다 곱했더니 2, 1, 1, 3 해서 얘는 마이너스 얘는 6이잖아. 그래 마이너스 6이야 이게.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래서 얘를 구태여 다 미분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접선을 가볍게 얘는 쉽게 구하는 접선의 기울기 이런 것들은 다 특정 영역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특정한 이런 형태 그래프에서만 이런 애들을 풀 수 있는 거다. 이것도 그래도 좀 할만하지? 또 이거 사실 얘네들이 활용 범위 엄청 넓어. 일단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해보자. 자, 이게 0이고 이건 한 3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때 이제 접선은 어떻게 되겠냐? 초고차항에서는 1이야. 그랬을 때 얼마냐? 그럼 당연히 이거 곱하기 이거 두 번이니까 이게 3이고 이것도 3이야. 얘는 9가 되겠네. 간단해. 또 해볼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대. 이게 1이고 이게 4야. 최고차항에서 얘도 여기가 1이라고 해보자. 이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이야가 되는 거고 뭐 여기서 접선은 얘는 그냥 플러스 3이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엄청 간단하지? 이런 방식으로 최소한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애들은 쉽게 구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별것도 아니잖아. 일단 오늘 시간이 남아서 여기까지 약간 더 보충을 좀 더 시간을 메꾸려고 한번 해봤는데 지금 했던 이런 팁들은 미분을 하는 데 있어서 미분뿐만 아니라 미분 접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야. 전부 다. 그래서 좀 약간 낯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잘 해줬으면 좋겠어. 한 가지만 더 할까? 시간이 좀 더 남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네 번째. 색깔이 지 맘대로야. 완전히.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이것도 기본 팁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유용해. 팁 네 번째. 이런 거야. 얘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렇게 통과하든 안 하든 간에 하여튼 뭐 이렇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일 때 얘네들하고 얘들 사이에 이것과 이것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지. 이 비율은. 그건 미분하지 않더라도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생겼어. 봐봐. fx가 a의 x-알파의 m승 x의 베타의 n승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여기 있는 그 값 세상들은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값의 비율은 그냥 뭐 당연히 이거 다 계산한 거야. 당연히 이 비율이 항상 m 대 n의 이 지수 알파가 m개 있고 베타가 지금 현재 n개 있는 거잖아. 그 비율만큼 간다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해볼게. 사차함수를 보면 사차함수 예를 들어서 EX 사차함수 뭐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이게 예를 들어 0이고 얘가 역시 뭐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x제곱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정 가운데 있는 이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1일 때라고 하는 거지. 이 비율이 항상 2대 2로 똑같을 거니까. 또 이런 애들도 있잖아. 얼마든지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 자, 이것도 사차함수인데 예를 들어 이게 1이고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써질 거냐면 x-1 하고 x-3의 3승 이렇게 생겼거든. 앞에는 예를 들어 초고차항에서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그때 여기 있는 요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게 한 개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세 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의 비율은 1대 3이야. 아, 숫자를 좀 다시 써줄까? 니네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비율, 그때 여기 있는 이 값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은 이게 3참수, 4참수, 5참수 아무것도 상관없이 항상 그 두 개째들 항상 성립하는 기본식이야. 그래서 네, 이런 비율, 그 값들을 그나마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구하는 것이 좀 더 낫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얘를 미분했을 때 이걸 직접 미분할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미분하잖아? 그러면 그 값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보자마자 x, x-1, x-2 이렇게 할 거고 초고차의 개수는 얘가 1이었으니까 이쪽 미분해주면 초고차의 개수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구하는 것들도 익숙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미분은 이런 기본적인 기초 상식들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때 좀 정말 뭔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문과 애들이 30번이나 21번 문제 풀다 보면 그 문제들 대부분이 다 이런 그래프의 기본 성질들을 활용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꼭 반드시 잘 이해하고 두루두루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이런 애들은 꼭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런 팁들이 너네들이 미적분 문제를 풀 때 훨씬 유용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을 보다 더 유용하게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우리는 토요일 날 봅시다. 공부들 많이 하셔. 빠이.